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을 할 듯 말 듯 움직이다가 힘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종목 문제보다는 시장 자체가 애매하고 좀 외인들도 수급 장난질을 이제 치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흐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식톡 정보 공유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무료로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 이렇게 1차 7에서 8%, 2차 10% 이상, 3차 9%세 차례 나와서 수익 청산 드렸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무슨 종목을 좀 매수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 승률 높은 분석 프로그램 한 달간 무료 체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전 투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실시간 장중에 주식 분석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외인과 수급, 실시간으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수급 골드에서, 차트 모멘텀이 괜찮고 돌파형 종목들은 차트 골드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고,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분석되는 종목들은 본인 성향에 맞춰서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신다면 주식톡 정보 공유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달간 또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종목 분석에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오늘 다시 약세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3일 연속으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초반 보합권 출발 이후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막판에 지수는 하방으로 더 많이 기울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괜찮았더라면 상승에 대한 기조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또 마감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장 초반이죠. 환율이 1306원까지 내려오고 외인들의 수급 형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억 순 매수가 되었었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무려 4천억이 넘는 이런 매수를 하면서 나쁜 흐름이 아니었죠. 다만 장중에 환율이 다시 1315원까지 올랐고 종가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어쨌든 코스피 외인들은 다시 매도로 전환, 그리고 선물 시장도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면서 좀 오락가락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환율이라던가 수급, 지수 세 가지 지표가 좀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들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시장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와준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7월 연준에서 또 FOMC 이런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장이죠. 주말에 리스크를 또 가지지 않으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의 부재도 오늘 하락에 좀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분봉 1분봉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빨간색 세로 줄이 오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좀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오전장 중에는 거의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오후를 기점으로 좀 외인과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오늘 최고의 거래량도 한번 찍었죠. 이때 주가는 고점인 18,150원까지 쭉 올라가고 그 이후에 또 오후장은 쭉 떨어졌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루 동안 혼조세 움직임 결과 종가는 0.0%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시장과 이 종목을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면 오늘의 이런 움직임 너무 감정을 소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번 주 같은 경우 빠지지 않고 끝났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는 게 좀 멘탈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도 지수지만 외인들과 프로그램이 좀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외인들은 78,000주 순매수, 그리고 기관도 64,000주 쌍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76,000주 이렇게 좀 순매수가 되었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메릴린치 그렇게 중요한 요 외국계는 아닌데 이렇게 10,000주 정도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탈된 물량은 개인들이 147,000주 던졌고 금융투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끝나고 산출된 데이터로 봤을 땐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올라가지 못한 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수급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적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물량 자체가 워낙 소량이고 주가도 이렇게 보합권에서 끝난 걸 보면 공격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매수할 의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외인 78,000주, 기관 64,000주, 연기금 62,000주, 프로그램 76,000주 순매수, 이 물량들이 장 초반에 들어갔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후장 들어서 고점 2% 가까이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외인들도 20만 주 이상, 그리고 프로그램도 24만 주 이상 또 매수세가 붙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들 한번 올렸다가 다시 막판에 이렇게 빼면서 좀 팔고 나갔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를 해서 마이너스 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에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걸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이 좀 매수가 되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매도를 좀 볼 건데요. 오늘도 8.28%, 어제랑 비율은 똑같습니다. 수량적인 부분에서 한 2만 주가량 늘어났지만 거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 공매 잔고 같은 경우도 7월 19일 기준 1632만 주로 계속 1600만 주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나 그리고 대차 잔고로 봤을 때 당분간은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는 없어 보이고 좀 고요한 상황을 좀 유지할 것 같다. 수급적인 측면만 좀 개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이런 수렴 구간에서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또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냉전 탄소 중립 시대 재조명 맞는 원전 에너지업계 투자 가속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신냉전 구도와 탄소 중립 시대 본격화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원전 명가인 두산뿐만 아니라 SK, GS 등 에너지 기업들도 SMR 중심으로 원자력 사업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달 원자력 발전 투자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고,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충족시키려면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약 68조 원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와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효율성이 뛰어난 SMR을 이제 중심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주목하고 있고, 프랑스 원전 강국이죠. SMR을 개발하고 원전 핵폐기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2050년까지 원전 신규 6기를 건설, 추가로 8기를 더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도 2050년까지 추가 원전 8기 추가로 생산을 하고 원전 비중을 15%에서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인정하고 또 이런 설비 개선과 연구개발 2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중심으로 삼으면서 원전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지속 운영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할 계획, 그리고 원자력을 텍소노미에 포함함에 따라 다음 달까지 녹색 분류 체계에 이제 포함시키고 국내 기업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체코와 폴란드, 인도, 사우디 등 대형 원전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 이들 국가로부터 예상되는 원전 수주 금액은 2025년까지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글로벌 SMR 기업인 유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해 북미와 유럽 SMR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유스케일 파워는 미국 유타주 전력청과 계약을 맺고 40억 달러 규모의 SMR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유스케일 제작 파트너사로 5개 이상 프로젝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약 3조 3천억 원의 이제 주요 기자재 그리고 설치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 한 번씩 다 보셨던 내용일 것 같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국내외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사도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친미 폴란드 에너지 인프라 특임대사 해임, 한수원 원전 수주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유료 기사라서 좀 기사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폴란드 에너지업계 거물 나임스키 특임대사가 7년 만에 물러났고 미국 신규 원전 수주 조력자를 잃었다. 친미 성향의 폴란드 에너지 인프라 특임대사 겸 국무장관이 물러났다. 폴란드 신규 원전 입찰에 나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사 제목 자체는 한수원이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친미 폴란드 국무장관이 물러났다라고 해서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훨씬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임 건으로 인해서 다른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제발 한수원이 원전 한 기라도 따내서 원전 수출에 다시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주가 가능성이 확실시 되거나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정말로 탄력이 붙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계속 지켜봐야 할 내용일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앞쪽에서도 분봉 차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상승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마무리는 17,800원 0.0% 변함없이 끝이 났습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든 내려가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흐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주가상 움직임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자면 주가는 방향성이 없이 정말 지루하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만하게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지지라인인 17,400원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추가 매수의 기회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거래량이 죽었고
최근 들어서 300만도 넘기기 힘든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없고 힘 자체도 없기 때문에 캔들 모양도 윗꼬리 아랫꼬리에 계속 달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고 옆으로 횡보세를 이어가는 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가가 18,150원으로 18,000원을 이제 유지만 해 주었다면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거래량을 보면 뭐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230만대 좀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필요한 건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터져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분위기도 또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지난 2월달부터 3월달 이렇게 강력하게 좀 탄력을 보여준 이후에 뭐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다섯 달까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갈 때도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역시 2만원 돌파, 박스권 중간인 21,500원 돌파가 우선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8,000원에서 2만원 박스권, 여기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